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주 김현선입니다.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명쾌한주의 방송 내용은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보는 더 이슈 코너입니다. 더 이슈는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주의 소리 문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 기자.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코로나19 확산세 아주 무섭습니다. 네. 예, 연일 두 자릿수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확진자 추이 양상을 보면 좀 특징적인 게 있나요? 네, 14일 0시 기준으로 이번 7월 제주에서 네. 168명이 신규 확진을 받았습니다. 네네. 일평균 18명을 넘긴 건데요. 이번 확진자 중에 제주도민 또는 도내 거주자가 61.9%이고 나머지가 타 지역 거주자입니다. 연령대별로도 좀 특징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슷한 양상인데요. 활동 반경이 넓은 20, 30대 중심으로 확산세가 퍼지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 30대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네. 20대, 그다음이 40대 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특히 그 전염력이 강한 걸로 알려진 델타 변이, 그 감염자도 발생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 감염자 중에서 6명에게서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확진자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같은 결론이 나온 겁니다. 네. 제주도 방역 당국의 통계를 보면 2월부터 최근까지 감염자 890명 중 네. 29.9%가 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네. 여기에는 영국발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베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도 네. 감염자도 있었습니다. 이젠 제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만연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확산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가장 중심은 유흥주점발 확산이 아닌가 싶어요. 관련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최근 확진세 주요 원인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다른 지역 방문 혹은 다른 지역 확진자가 접촉한 어떤 외부 요인의 경우,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유흥주점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14일 0시 기준으로 168명 신규 확진자 중 58명이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인데요. 그렇군요. 유흥주점 종사자 그리고 방문자들 사이에서 확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흥주점은 접촉자 파악이 쉽지 않고 자연 환기도 어렵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방문자들 사이에서 종사자 간 사이에서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확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유흥주점들 특성이 아무래도 밀집, 밀접, 밀폐, 이 산밀 이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확진자들이 계속 번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내 전체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PCR,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검사를 받더라도 2주에 한 번씩은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꼭 받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번 달 문제가 난 유흥주점 4곳에 대한 동선을 공개하고 방문자들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꼭 받을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이제 한번 번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확산 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제 유흥주점들 대상으로, 유흥업소들 대상으로 무기한 집합 제한 조치를 내렸어요. 아무래도 이런 고민에서 내린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가 도내 유흥주점 1,356곳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말 그대로 문을 닫고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시작 시점이 15일 0시부터 적용이 됐고요. 네. 원천 차단을 위해서 별도의 종료 시점 따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올해 초에도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유흥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따져보면 5개월 만에 다시 절차가 진행이 된 겁니다. 저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 네. 직전에는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아예 문을 닫고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업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자 당국에서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아예 영업을 할 수 없게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조치잖아요. 네. 워낙 강력하니까 또 확산세를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수도권 유흥업 관련 종사자들 혹은 방문자들이 제주로 원정 유흥에 나섰다 네. 이런 얘기 주변에서 아마 많이 맞아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네. 제주도는
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번 집합 금지와 함께 단속도 병행하기로 한 것이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네.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유흥업소발 그 확산세가 워낙 겁치 없다 보니까요. 제주도가 이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백신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포함을 시켰어요. 좀 살펴보면요. 네. 정부가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백신을 들여오면서 네.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접종 대상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역별 인구 구성이나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특성에 맞춰서 뭐 고위험군이라든지 사회 필수 인력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제주에서도 3만 8천 명분에 대한 물량이 배정이 됐고요. 이 자율접종 7월 말부터 네.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 1순위 대상자의 피부관리, 목욕업 종사자, 학원 강사, 콜센터, 공항망 근무자와 함께 유흥업소 종사자를 포함시킨 겁니다. 네. 제주도는 유흥업소 종사자를 고위험군으로 보고 약 2,700여 명 정도로 추산을 한 다음에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 방침을 세운 상황입니다. 네. 이제 뭐 다들 백신을 맞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다수를 상대하는 직업군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요, 실제. 네, 도민 정서가 좀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우선순위가 합리적이냐, 네. 이 우선 대상자 선별 과정에 공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네. 건데요. 타 지역, 타 지자체들은 대부분 뭐 운수업이나 택배 기사를 1순위 대상자로 네. 선정했는데 제주는 유흥업소 종사자가 웬 말이냐 이런 반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 내에서도 따져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혹은 대중교통 관련 업종보다도 유흥업소 종사자가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타당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분들에게 먼저 접종을 하기 전에 문을 닫고 지금 당장 뭐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나 더 불가피한 상황과 더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접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일단 우선은 그 사회 필수 인력을 먼저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남는 백신으로 마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유흥업소 종사자 중에 타 지역에서 온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도민이 아닌 사람이 제주도의 물량으로 먼저 맞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당연히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려낼 것이냐. 이런 구분하기도. 문제도 존재합니다. 네, 구분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방역 당국도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리진 않고 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일 텐데 네. 어떤 입장인 건가요? 네, 어떤 시설이나 직군에서 고위험으로 분류가 되고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네. 이게 도민사회나 경제에 위협이 된다면 그 직군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게 기본적으로 효율적이다. 이런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네.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최근에 많이 발생을 했고 이 때문에 그들의 가족이나 학교, 관광산업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역은 정말 현실이고 이건 과학입니다. A 직군과 유흥 직종에 접종을 했을 때 어떤 게 효과성이 더 높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게 도민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 겁니까? 그 최근에 유흥업소 관련된 확진자 중에 공무원이 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 취소가 된 공무원 사례가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고, 근데 그 기관들을 보니까 이제 좀 방역을 강화한다고 해서 도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저녁에 뭐 회식 금지, 뭐 사적인 모임 금지, 뭐 이런 것들을 시행한 그 기간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쏟아졌던 이슈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공무원 사례가 드러난 건데요. 이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던 시점이 5월 25일. 네. 이 시점을 돌이켜보면요. 당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네. 공직자를 대상으로는 밤 9시 이후에 모임이나 회식이 전면 금지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일단 복무지침을 위반한 것인데요. 이것도 모자라서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게 더 큰 문제로 불거진 부분이 네. 이 공무원이 이런 복무지침 위반에 음주운전 적발까지 됐는데도 정기 인사에서 승진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같은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신원 확인 후에 해당 기관에 통보를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신의 신원을 숨긴 것인지 혹은 담당 부서에서 어떤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모른 척을 한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이 쏟아지고 있는 네. 건데요. 현재 감사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게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한 공무원이 감염 발원지 중 한 곳으로 지적받은 한 유흥업소에 유흥업소에. 방문했다가 네. 확진이 된 겁니다. 그랬죠.
지금 7월 밤 10시 이후 공직자의 회식과 사적 모임 금지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러다 보니 도민사회에서는 공직사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공직사회에 대한 기강회의 지적이 뭐 의회에서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모범이 보여야 될 공직자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들인데요. 먼저 도의회에서는 안창남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뒤 승진한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과연 인사부서에서 몰랐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고요. 유흥주점 확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비상시기임에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